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알루코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알루코 구사명이 이제 동양강철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당히 주가 많이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 부근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는 어떤 기업인지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금형과 주조, 압출, 가공, 시공에 이르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내 유일의 알루미늄 소재 전문 기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품은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와 모바일과 디스플레이의 프레임 등 전기전자 부품과 태양광 모듈 프레임, 그리고 자동차, 철도 차량, 선박, 항공기 부품 등 산업용 소재, 그리고 창호재와 커튼월, 알폼 등 건축용 자재 등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동사에 대해서 2차전지주하고 철도 관련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 원스톱 시스템이라는데 쉽게 말하면 수직 계열화 됐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처음부터까지 전부 다 하고 있다. 금형 해가지고 금형 만들고 그 다음에 주조, 압출, 가공, 시공까지 전부 다 하는 원스톱 수직 계열화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에 최근에 나왔던 이슈 말씀드렸습니다. 7월 24일 나왔던 이슈인데요. 체코 원전이요 고속 철도 협력 기대감에 철도 관련주 동반 상승했다는 제목이네요. 최근 신규 원전 우선 협상자 대상자로 한국을 선정한 체코가 중요 과제로 추진 중인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얀 차렉 주한 체코 대사가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 고속철도 관련 경험이 풍부한 만큼 양측 간 좋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에 동사와 함께 대호 AL, 대야 TI, 푸른기술, 서암기계공업, 유신, 비치로시스, EM코리아, S트래픽, 옵티시스 등이 동반 상승했다는 제목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대가 이제 철도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디 있습니까? 자, 알코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알루미늄 하면은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 바로 알코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는 누가 가장 먼저 합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가 가장 먼저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실적 발표한 데가 바로 알코아가 됐습니다. 동사 같은 알루미늄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알루미늄 관련돼가지고 뭐 비행기도 만들고 알루미늄 안 들어간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알루미늄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냥 알루미늄 쓰는 게 아니라 알루미늄 합금을 당연히 쓰겠죠. 가볍고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알루미늄 쓰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에서는 2차전지, 그러니까 배터리 팩의 케이스를 만드는 모멘텀, 그리고 이제 철도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인다. 그래서 동사 지금 체코 관련된 모멘텀을 말씀드렸지만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원팀 코리아 관련된 철도 관련된 모멘텀도 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된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대선을 조금 예의주시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의 주주 입장에서는 자 일단은 우크라이나가 좀 재건이 돼야지 조금 이슈 파이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어찌 보면 이제 주식 입장에서 보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정치적인 색채를 다 제거하고요. 자 이제 현재 정권 민주당 정권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장기전을 좀 갈고 있잖아요. 계속 이제 지원하고 있는 상태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집권하게 되면은 곧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게 협상을 해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은 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다 지금 계속 무기를 계속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니네한테 무기를 줬는데 이제 무기를 안 줄 테니까 니네 러시아하고 알아서 해 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그래? 알았어. 우크라이나 내가 먹을게 라고 꿀꺽 삼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튼 어찌졌든 저찌됐든 정치색을 빼고 어떻게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료되면은 철도 관련된 거, 인프라 관련된 거 상당히 많이 깔 겁니다. 도로도 깔고 철도 관련된 것도 깔고 그렇게 깔 겁니다. 그러면 동사도 그 원팀 코리아, 철도 원팀 코리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주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미국 대선도 예의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체코 관련된 고속철 관련된 모멘텀도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현재 주가에서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 오늘 4.57% 하락하면서 261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동사 현재 어떻습니까? 52주 신저가 구간을 보시면 됐습니다. 52주 신고가 4,525이니까 상당히 많이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신저가 구간에서는 현재 구간이 그러면 바닥이 몇 번째 바닥이냐? 현재는 신저가 구간을 계속 돌파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바닥이라고 인식하기는 조금 빠릅니다. 쉽게 말하면 굳이 말한다. 몇 번째 바닥입니까? 첫 번째 바닥이란 거죠. 자, 외바닥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은 외바닥, 쌍바닥, 다중바닥이 있는데 외바닥 같은 경우는 진흙바닥, 늪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쌍바닥 같은 경우는 모래바닥입니다. 3중바닥 이상을 다중바닥이라는데 다중바닥은 시장에서는 락바텀, 바위바닥이라는 거 그만큼 튼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외바닥 상태인데 외바닥 같은 경우는 늪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늪에 빠졌을 때는 빠져나오려고 허우적 될수록 계속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늪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로 접근하신 건 좀 가급적이면 힘드시고 조금 생각하지 마시고 자, 기존 주주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사 주가 보시게 되면 기존의 지지를 받았던 구간을 말씀드릴게요. 기존의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대략적으로 2,850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대략적으로 3,100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제가 음영이 들어간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동사 주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응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나 이 종목, 예를 들면 이 종목을 내가 4,000원 위에 샀다. 4,000원 위에 사면은 상당히 좀 손실이 많이 클 겁니다. 그래서 4,000원 올 때, 내가 본전 올 때까지 나는 마냥 기다리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끝까지 버티시는 겁니다.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버티는 방법,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방법, 끝까지 버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 그거는 뭐 다들 아니까 제가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손실이 많이 났다. 이러신 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2,800원과 3,1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대략적으로 2,800원에서 3,100원 사이가 오면은 일부 조금 정리를 하세요. 일부 쉽게 말해 일부 손절 치라는 의미입니다. 일부 손절을 치셨다가 대략적으로 2,500원 내외가 온다. 그러면 다시 잡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점하고 저점 말씀드릴게요. 고점은 3,100원, 자, 저점을 2,500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800원에서 3,100원인데 참고하시고요. 자, 3,100원 부근이 온다. 그러면 일단 파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여기서 한 100주 정도 판다고 생각하십시오. 100주 팔았습니다. 그랬다가 다 2,500원 부분이 온다. 그러면 다시 사는 겁니다. 그 돈은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겁니다. 다른 데 돈 쓰지 마시고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2,500원 부분이 온다. 그러면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러면 100주 샀던 게 100주를 팔았던 게 이 저가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양을 많이 늘릴 수 있겠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130주 될 겁니다. 그러면은 130주 샀다가 다시 3,100원 부근 온다? 그러면 다시 파는 겁니다. 그러면은 파는 돈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다시 2,500원 부근 온다? 그러면 다시 삽니다. 그러면은 이 당시에 130주 됐던 게 주가 이게 3,100원 부근을 팔았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면서 그 가격 때문에 다시 어떻습니까? 한 160주가 됐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트레이딩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트레이딩 해가지고 손실 없이 빠져나오는 방법이 또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저점은 2,500원에서 한 2,600원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박스권 상단은 대략적으로 2,800원에서 3,100원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해서 적극적 트레이딩해서 손실 없이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 바랍니다. 주식 농부님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점에 물린 상태에서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고, 아니다, 난 시간이 깁니다 라고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빨리빨리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트레이드하는 방법 있다는 걸 주식 농부님들이 직접 이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시를 하나 알려드린 겁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 참고하시고 대응하는 것은 주식 농부님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권에서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을 할게요. 오늘 4.57% 하락하면서 2,610원에 마감했습니다. 1차 저항대는 2,700원, 2차 저항대 2,800원, 3차 저항대 3,100원, 4차 저항대 3,300원, 그 위에 3,800원과 4,000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4,000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권에서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2,500원, 2차 지지대 2,400원
2,400원, 3차 지지 때 2,300원, 그 밑에 2,200원 구간까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18만 3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순매수라고 있습니다. 기관은 최근에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는데 현재 금투가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수급 동향을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개인은 최근에 순매도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개인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동사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4.30%,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신용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올 때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4.30%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최대주 같은 경우는 KPTU에서 46.8%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30% 이상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으면 책임 경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동사 46.8%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경영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6,400원대에서 작년에 5,900원대까지 조금 감소를 했네요. 영업이익은 340원대에서 370원대로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150억 원대에서 200억 원대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재작년 대비 작년에 증가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려 할게요. 분기 실적입니다. 작년 1분기 영업이익 140억 원대, 2분기 때 90억 원대, 3분기 때 110억 원대, 4분기 때 20억 원대 상당히 많이 감소했네요. 작년 1분기 영업이익 140억 원 대비 올해 1분기 144억 원이 나오면서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사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139%, 유보율은 4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6.37%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 EPS는 197원, BPS는 2883원이 되겠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2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0원이면 10배면 2,000원입니다. 현재 PER 13배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주가 수준은 PER 10배에서 15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정 주가 수준은 얼마냐? 여러분들이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197원 곱하기 10배에서 15배 구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200원 곱하기 10배니까 2,000원에서 3,000원 구간 그 사이가 적정 주가 수준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매출액은 어디서 나오냐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제품, 상품 다 이쪽인데 알루미늄 관련된 쪽에서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자 올해 2024년도 BW 행사를 3차례를 했네요. 대략적으로 14만 주, 8만 9천 주, 17만 주를 했기 때문에 거의 한 40만 주 가까이 매물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 튼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 증적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된 회사로는 알루미늄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 그리고 건설업하는 회사가 있네요. 그리고 해외 자회사, 경영 컨설팅 관련된 회사,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된 회사, 그리고 자동화 설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코 오늘 종가 2,61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개인이 핸들하고 있는데 현재 순매도직입니다. 개인의 평균 매수 단가는 2,779원, 평균 매도 단가는 2,780원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EPS가 27.1% 증가했었습니다. 모멘텀으로는 체코에서 자 원전에 이어서 고속철도까지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관련돼 가지고 동사는 철도 관련된 종목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철도 재건 관련된 테마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35.0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25.7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2,800원, 2차는 3,1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 1차는 2,400원, 2차는 2,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알루코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